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심화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기능만 쏙쏙 담은 그림판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하여 그림판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A씨는 자신의 채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살리기 위해 썸네일이 들어갈 재미있는 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잘 찍힌 사진이나 고급스러운 그림보다 위트가 돋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었던 A씨는 그림판으로 직접 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우스 사용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면 A씨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난항을 겪고 있는 A씨는 손이나 손으로 직접 잡는 펜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그림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판 앱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려면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요? 또 내가 원하는 색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요? 오늘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제 분해하기를 통해서 그림판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펜과 그림을 그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그리기와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통해서 펜과 캔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블록에서 색상 블록을 이용하면 다양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패턴 이해하기부터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드로잉 보드로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컴포넌트를 배치하기 전에 우선 스크린 1을 눌러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제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 2개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올 건데요. 각각 팔레트와 펜 굵기 조절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수평 배치 안에는 버튼을 10개를 넣을 건데요. 버튼 10개가 각각 물감 색깔이 되어서 팔레트 수평 배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버튼을 10개 끌고 올게요. 이제 버튼들과 수평 배치 레이아웃의 너비를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평 배치 자체의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주고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버튼들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모두 맞춰서 한눈에 봤을 때 모든 버튼이 깔끔하게 다 보이도록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들의 너비를 조정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각각 버튼들의 이름을 바꾸고 이름에 맞게 배경색과 텍스트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튼은 이름을 빨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강 버튼에 맞게 색깔을 배경색에서 빨강으로 바꾸어 주어야겠죠? 그리고 텍스트는 아무것도 없게 해서 보였을 때 버튼이 빨갛게만 보이게 바꿔줍니다. 두 번째 버튼은 주황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속성에 기존에 있었던 문구는 지우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란색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색 버튼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에 이미 라이브러리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노랑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지워줍니다. 그 다음은 초록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값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도 문구를 지우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남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름을 남색으로 바꾸고 배경색에 들어가면 남색이 기존 라이브러리에 있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 값을 복사해서 나중에 붙여넣기로 그 색깔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보라색을 만들어 볼까요? 이름을 보라색으로 바꾸어주고 배경색을 보라색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때도 역시 사용자 지정으로 색깔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속성에 문구는 지워주고 그 다음으로 분홍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버튼의 이름을 분홍으로 지어주고 배경색은 분홍으로 바꿔줍니다. 텍스트는 지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회색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름은 회색으로 하고 배경색은 밝은 회색으로, 그냥 회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지워주고 마지막 검정색 버튼의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정 배경색을 선택해주고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이렇게 팔레트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 아래 두 번째 수평 배치 레이아웃에 버튼 2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과 버튼들의 너비를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추어서 봤을 때 넓게 잘 구성이 되도록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의 이름을 각각 펜 굵게와 펜 얇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튼은 펜 굵게라는 이름의 버튼으로 바꾸고요. 텍스트도 역시 펜 굵게라고 써서 버튼 위에 바로 문구가 보일 수 있게 수정하고요. 두 번째 버튼은 펜 얇게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펜 얇게로 수정을 해서 버튼 위에 보이는 문구가 펜 얇게로 보이도록 바꾸어 주세요. 이제 그림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인 캔버스를 한번 가져와 볼 텐데요. 캔버스는 그리기엔 애니메이션에 가면 있습니다. 이제 캔버스 높이와 너비를 조금 조정해 줄 건데요. 둘 다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해서 그림을 그릴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앱 종료를 하거나 새 파일을 만들기 위한 버튼 2개를 넣어줄 건데요. 수평 배치를 가져와 넣어주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2개를 이 안에 넣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버튼들과 수평 배치는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 버튼은 새 파일, 그리고 텍스트 위에도 역시 새 파일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종료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림판 앱이 종료되게 이따가 블록을 지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버튼까지 되었고 이제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림판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일까요? 바로 색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펜의 색이 그 색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번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강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에 들어가서 캔버스 페인트 색상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캔버스에 페인트 색상 값 지정하기를 가져오고, 우리 블록 카테고리 중에 색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색상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직접 빨간 색깔 블록을 연결을 해줘서 페인트 색상 값이 빨강이 되도록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색상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림판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복제하기를 눌러주어서 빨강 버튼 말고 나머지 버튼들도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색상이 바뀌어지도록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10개 색을 모두 복사해 주고요. 이제 복제된 블록에서 각각의 옵션들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은 주황색으로 바꾸고, 노랑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노란색, 초록 버튼은 초록색, 파랑 버튼은 파랑색, 남색 버튼은 남색, 그리고 보라 버튼은 보라색으로 하고요. 분홍 버튼 바꿔주시고, 그리고 회색 버튼, 마지막으로 검정 버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들을 모두 지정해 주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아까 만들었던 버튼 중에 펜 굵게랑 펜 얇게가 있었죠. 그 버튼들을 클릭을 하면은 펜이 굵어지거나 얇아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 굵게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요. 캔버스 1에 가서 캔버스 1에 선 두께값 지정하기를 가져옵니다. 선 두께는 누를 때마다 기존 두께에서 플러스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캔버스에 선 두께를 가져온 후에 수학 블록을 이용해서 플러스 1을 만들어 줄 거예요. 수학의 플러스 블록을 가져오고 그 안에 선 두께 플러스 1이 되도록 조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펜 굵게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선 두께, 기존 선 두께보다 플러스 1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펜 굵게를 누르게 되면은 펜의 굵기가 너무 굵어지겠죠. 플러스 1이 끝도 없이 돼서 너무 굵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모모라면 실행 버튼을 가져오고, 그리고 부등호 블록을 이용해서 캔버스의 선 두께가 일정한 숫자보다 커졌을 때 제일 큰 숫자로 고정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의 선 두께 블록과 수학의 부등호 블록을 가져오고, 부등호 블록은 등호 블록을 가져와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적당히 두꺼운 두께의 값을 씁니다. 저는 한번 10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펜 굵게를 누르면 펜이 굵어지다가 너무 굵어졌을 때는 10 이상 넘어갔을 때는 그냥 10으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펜 두께 값이 10.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굵어져도 제일 굵은 게 10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블록 뭉치를 복제한 다음에 펜 얇게도 비슷하게 변형해 줄 건데요. 펜 얇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블록을 가져와서 새롭게 조합해 줍니다. 펜 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선 두께가 기존 두께보다 마이너스 1씩 줄어들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정 굵기를 지정해서 그 이상 얇아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한 후에 부등호를 바꿔주고 저는 1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보다 작아지면은 그냥 1로 통일이 되도록 새롭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버스에 드래그하면 그림이 그려지도록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에 한번 펜의 움직임을 떠올려 볼게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드래그할 때마다 좌우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X좌표와 상하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Y좌표가 움직이죠?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캔버스에 드래그 블록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캔버스에 들어가면은 선 그리기 블록이 있는데 그걸 가져온 후에 각각 X1, X2, Y1, Y2를 지정해 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X1에는 이전 X가 들어가도록 이어주고 Y1에는 이전 Y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 X좌표, Y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X2에는 현재 X가 들어오도록 조합해주고 마지막 Y2에는 현재의 Y값이 오도록 지정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X값이 바뀌고 Y값이 바뀌면서 드래그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새 파일과 종료 파일을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새 파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고요. 캔버스 1에 들어가면은 캔버스를 모두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1에서 호출 캔버스 1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새 파일을 눌렀을 때 다시 새하얀 캔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를 한번 해볼 텐데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캔버스 1이 지워지고 제어에 들어가서 앱 종료까지 한번 이어줘 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새 파일을 했을 때와 다르게 종료는 앱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이제 잘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결을 눌러서 AI 컴패니언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나오면 모바일 폰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어플의 QR코드를 인식시키고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색깔을 선택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선택한 색깔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한번 펜을 굵게 점점 눌러봐서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계속 두꺼워지다가 저희가 아까 10으로 정했기 때문에 10보다 커지면은 그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요. 이제 펜 얇게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펜 얇게를 누르면 다시 펜의 굵기가 얇아집니다. 새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를 누르면 앱이 꺼지게 되는데 AI 컴패니언에선 여기까지 보이네요. 이렇게 그림판 앱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통해 그림판 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그림판을 켜보면 내가 만든 그림판 앱과 비교하여 더욱 많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림판 속 기능을 앱 인벤터에 더 추가하고 싶다면 캔버스의 컴포넌트 블록들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을 그리는 기능은 아래에 보이는 캔버스에 원 그리기 블록을 이용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앱을 친구들과 공유해보고 수정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